가장 행복한 대한민국의 어른이 될 겁니다. 자, 자리가 정돈되면 출산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상대 정돈 때문에요. 앞에 앉으세요. 자, 당내 자리 정돈이 되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행사 진행에 아마 저희들이 이 어른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한번 관계라든지 이런 게 하거나 대단 총재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나라 정치의 거목이시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마지막 한 분이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 DJ는 공산주의를 용인한 용공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활용한 쓸용자 용공이었다. 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JP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얘기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혁명과 사랑을 배우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과 혁명가의 기질은 똑같아요. 공통점은 다정다감이다. JP의 다재다능, 글과 말, 그림과 음악. 정치는 예술이라고 JP는 말했습니다. JP의 언어, 시심이 넘쳤습니다. 그가 만든 여러 가지 단어들, 그리고 출래불산 출리는 춤출사진의 얘기들, 1980년 서울의 봄을 상징하는 그 말들로 JP는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출판사 YG 베리의 치밀한 재편집으로 김정 대청군은 1권이 2월 말에 세상에 걸려졌습니다. JP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꺾이거나 피워줘도 정의를 향해 연명히 나간다. 나의 주문록이 역사 진리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짧은 인생 시시하게 불평하려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보경 기자. 기자로서는 정말 그 영예스러운 그런 큰 일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소개하시면 자, 다시 한번 김용진 총재님의 만수노방을 축원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큰 박수. 만수노방의 축원의 큰 박수. 네. 대한민국 주변에 큰 박수 소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하는 그런 데서 이렇게 밟혀서 자라는 그 보리가 지금 이 봄에는 어울릴 것 같아서 보리밭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와 사이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생각이 외로워 휘바람
눈에 찬 할 시간이었는데 수상소감을 어떻게 말했냐? 얼마나 여러분이 바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수상소감을 긴 것과 짧은 것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짧은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Thank you 그런 겁니다. 걔가 막 박수가 쏟아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긴 수상소감을 말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니까 그러면 긴 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하고는 Thank you very much 그러고는 내려와서 박수를 더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한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점지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님께서는 우리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어른이십니다. 그 살아온 역정, 그리고 바로 우리 현대사의 역정의 기록이 오늘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마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치를 허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나서신 이래에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사명감으로 정상의 자리까지 오르셨고 평생 스스로를 경계하며 금도를 지켜오신 분의 말씀이라 분명히 깊은 연유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리님께서 살아오신 시대는 산업화의 시대이자 민주화의 시대이고 또 상김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국심 하나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기도 하셨고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숱한 고난을 겪으셨으며 이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복귀하기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불교 금경전에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불가에서 말하는 공사상과도 통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글귀를 온갖 세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시고 또 그 깨달음을 얻은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만사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총리님께서는 권력의 정점부터 역경의 세월까지 모든 것을 겪어보신 후에 세상 만사의 이치를 터득하여 이제 달관의 경지에서 세상과 인간을 꿰뚫어 보실 수 있게 된 것이며 정치는 허업이라는 심오한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는 현실이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19대 국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의 우리 정치는 안팎으로 닫힌 국가적 위기 극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여
진정한 선진강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容体として、本日の尊敬かつまた、本当に心から敬愛する、金正日閣下の出版記念会に、こうやって代理としてお伺い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大変光栄でございます。命令でありまして、やむを得ず私が代理で参りましたことをお許しいただきたい。くれぐれも3回言いました。よろしくお伝え、元気で必ず再び会える日を楽しみ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大変恐縮ですが、長袖からのメッセージを代読させていただきます。 오늘 운정 김종필 총재님의 인생을 집대성한 김종필 증언록의 출판 기념일을 맞게 되니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운정 선생께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 못지않게 우리 현대사의 성공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업적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빛을 본 운정 선생의 회곡 김종필 증언록은 박정희 대통령에서 상김시대까지 43년을 관통하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최후의 증언입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 때문에 선생의 증언록은 저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현대사에 큰 인물이 많지만 운정만한 인생을 산 분이 있을까요? 저는 감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운정 선생에게서 정도전과 한명회, 율곡의 역정과 향취를 느낍니다. 정도전에서는 나라의 기틀을 세운 비전과 집념이, 한명회에서는 난관을 타개하는 배심과 지략이, 율곡에서는 개혁과 우국의 성심이 JP의 덕목과 겹쳐 보입니다. 선생은 파란과 복절의 현대사를 정면에서 다루고 기억했습니다. JP는 격동의 순간들을 명은 명대로, 암은 암대로 솔직하고 실감나게 증언했습니다. 밝은 역사는 온고지신으로, 어두운 역사는 반면 교사로 후세에게 남기려는 뜻일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JP 증언록의 역사성과 사료적 가치, 현장성은 과거 어떤 회고담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김종필 증언록에는 국정의 결단, 리더십의 고뇌, 권력의 내면이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긴박감과 흥미가 넘쳐 흐릅니다. 증언록을 펼쳐드는 순간 독자들은 곧바로 현대사의 특별한 공간에 진입합니다. 또 저희 장인은 6.25 때 육군본부에서 JP와 처음 조우했다고 들었습니다. 뒤에 JP는 5.16의 주역으로, 장인은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의 법률 고문으로 만났습니다. 두 분은 신설된 중앙정보부의 초대 부장과 차장으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생전에 장인께서는 제게 박정희 시대의 2대 규주는 누가 뭐래도 JP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책을 놓지 않는 총재님의 박학과 다방면의 재능을 늘 칭송하셨습니다. 이제 반세기 세월이 흘러 우리 한국의 거목 운정어른의 증언록 출간에 제가 미력이 남아 역할을 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 인연의 기이함과 소중함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종필 증언록이 역사의 1차 자료로서 오늘을 사는 지성인의 귀감으로서 젊은이들의 도전을 자극하는 한 멋진 인간의 발자취로서 많이 읽히길 기대합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필 총리님 존경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하신 것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출래 불사춘입니다. 꽃샘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오늘 모처럼 정말 오고 싶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여기 오면서 마음이 아주 푸근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여전히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을 보니까 반가움이 더합니다. 제가 몸무게로는 총리님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의 무게는 총리님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까닭에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마다 즐겨 사용한 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발전에는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데 총리님은 우리나라 발전의 대표적인 주역으로서 근대화, 민주화, 복지화라는 순서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끈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책에도 나오지만은 민주주의는 빵을 먹고 자란다. 민주화는 배고픈 사회에서는 승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은 우리 역사와 국민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역사 발전의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해서 경제 개발도 못하고 민주화도 실패한 사례를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총리님은 우리나라가 빈곤과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 즉 대한민국이 가지 않은 길을 온몸을 헤쳐나가는 참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총선을 앞두고 우리 새누리당의 국민 공천제 최초 시행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저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돌아보면은 총리님은 온갖 난관과 반대를 무릅쓰고 정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총리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53년 전인 63년 미국의 페어리 디큰스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당시 마지막 인사말로 덕을 베푼 사람은 떠나도 덕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남겼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총리님께 너무나 잘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권에 이런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쪼록 총리님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시대를 읽는 해안과 그 너머까지 바라보는 통찰력을 계속 저희 곁에서 후배들을 지도 편져 주시는 스승님으로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튼튼히 즐겨 읽었었는데 아마 가장 높은 열동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사료로서 또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김종필 증언록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을 베푼 사람은 떠나도 복이 남는다. 제가 2014년 7월달인가 노재봉 전 총리하고 우리 김종필 전 총리님을 모시고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노재봉 전 총리께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회고록을 쓰시지 않습니까? 하고 여쭈니까 나는 절대 회고록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알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총리님만이 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후대에게 남겨주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절대로 본인께서는
그거 쓰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가 어떻게 이 총리님을 설득을 시켰는지 오늘 이 책이 연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완전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간 신문에 나는 거를 간헐적으로 읽은 걸 보고 보면 이분이 가장 이 세상을 사는데 정치인으로서 아주 적합하게 사셨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대 상황을 적절하게 잘 읽고서 처신을 하셨던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0년대에 참 빈곤에서 허덕일 적에 나라의 근대화를 앞서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의 경제 기반을 이룩 하시는데 가장 큰 공헌을 갖다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현재 헌법을 만들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민주화를 갖다 얘기를 해도 밖에서 보기에 이런 한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구 사회에서 민주화 사회라고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1997년 우리 참 김정길 전 총장님의 단안에 의해서 D-Day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참 한국의 처음으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경제의 성공과 소위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이러한 이 평판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다가 만들어줍니다. 때때로 상황에 대한 좀 직설적인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나라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대 상황을 정확히 저는 중앙일보 연재된 김종필 총리님의 증언록을 한 회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총리님 증언록에 우리 현대사의 영광과 질곡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 시대와 호흡하면서 역사를 써갔던 한 인물의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을 깊게 길게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회에서 하얗게 타버린 재와 서쪽 하늘의 벌건 태양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읽을 때 왜 정치는 허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소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최초로 민주적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1996년 15대 총선에서 자민련 돌풍을 일으키면서 정당 구조, 양당 구조에 도전하신 것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양당 구조를 해집고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한 정치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총리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정치 생활 동안에 정치 언어의 품격을 지켜오신 것은 저희들 정치 후배에게 정말로 큰 귀감이 됩니다. 특히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총리님께서 그림과 글씨를 즐기셨고 음악과 체육에도 능하셨습니다. 직접 옷도 디자인하셨다는 것 회고록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어느 진보 정객도 요즘 보수에
총리님과 같은 낭만과 학식 그리고 풍류를 가진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숱한 오해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민족과 국민을 위한 길에 매진하셨듯이 부족한 저입니다만 이 나라를 더 좋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밝게 하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같은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이 정치 언어의 품격이 다르셨다는 말씀,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서전이나 해고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시대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5.16 혁명 이후 반세기 동안 헌정에 참여해온 저로서는 그 시대 그 현장 그대로를 증언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야 하고 또 알아주시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비록 안진 불수의 육신이 되었지만은 다행히 하느님께서 제 기억력을 어지간히 남겨주셔서 길라면 긴 40여 년 정치 역적의 주요 대목 그런 것들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인터뷰,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중앙일보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도와주신 저희 몇 분들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이전 가까이 중앙일보에 연재된 저희 현대사 정원 소위부답을 나름대로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된 일부 역사적 사실을 바로 잡았다는 점이 그 탑재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반세기 전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었다. 그런 역사적인 빚을 갚았다는 점에서 홀가분한 기분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늙고 있는 번영과 민주주의는 그 혁명의 성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의 논리가 있고 오늘은 또 오늘의 논리 위에서 성장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흔히 오늘의 잣대로 과거사를 재단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려깊지 못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의 환난, 도전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의 모든 희망과 정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 앞에서는 경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역사 발전에 있어서는 온고지신 이라는 교훈과 지구의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제가 현대사 정언에 임했다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야 일이 있다면은 이런 출판된 이 정언록이 우리나라 현재는 현대사를 연구에 작은 도움이나마 제공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나라의 고위 지도층이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금원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지금 매우 분주할 때인데도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뭐라 감사를 드려야 다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지난 시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을 그런 점으로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라 정치는 한 시대가 접은 것 같습니다. 개발시대 정치인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하나로 아직 남겨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정우들이 거의 다 세상을 아직까지 저 한 사람 남아있는 것이 한 말씀 남기고 가라. 아직 남겨둔 뜻이 그런 데가 있지 않느냐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많은 상념이 오갑니다만 오늘의 이 시대는 참으로 엄중한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이 줄고 기업과 민생이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대륙간 탄도 유도탄 발전시켜가 되고 남북 관계가 극도로 공색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더욱 가중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를 맡은 분들이 그리고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촉구하고 국민이 인정과 단합을 이끄는 역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목전에 닥친 선거 때문인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인지 갖가지 산재한 국가적 어려움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안녕을 생각해서 국민의 정치를 염려한 그 염려를 털어줘야만 할 텐데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치를 더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니 정당이라는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똑바로 해라 하는 소리가 저희 귀에까지 들립니다. 우리 정치 조금 더 슬기롭게 본연의 기능을 찾아서 밀고 끌고 왕성한 보조를 맞춰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목표가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국태민은 그것 아닙니까? 정치인은 무엇보다 먼저
특별한 국가관을 몸에 지니고 뇌와 가슴에 다져넣고 나라와 국민을 모든 가치 최상에 올려놓고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관이 없이는 올바른 정치관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국가관을 지니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한다거나 대통령 꿈만 꾸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어지럽히는 헛된 꿈은 접어야 합니다. 정의 말씀에 사무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당치한 생각들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정치인은 한결같이 국가의 안녕과 진짜를 생각해야 하며 사실을 버리고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은 사가지서 사무사를 봉사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가의 영속을 바란다면은 작은 당장은 뒷전에 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정치 생명을 걸고 내가 책임제를 추진했던 이유 또한 나라의 먼 장래를 위한 이상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선진국이 지금 지구사의 선진국들은 모두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우리보다 앞길을 희망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문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제도를 버려야 국회가 바로 민의를 살펴서 똑바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주인되는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루지 못한 일이지만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국가관에 특별한 후진 정치인들이 반드시 개정해서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마쳤습니다. 나이 90을 굳은 또는 졸수라고 합니다. 인생을 졸업한다는 뜻이겠습니다. 옛 성현이 말씀에 인명은 재천이요 공천의 공수어 면할 수 없는
인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에린과 해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은 내 육신마저 버리고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악연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전부 용서하려 합니다. 모두가 한 생애의 업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득이 서치로 본의 아니게 상처와 고통을 국민들 여러분께 드리는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주실 것을 비는 말입니다. 오늘처럼 많은 분들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를 나누고 하는 기회는 이제 앞으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섭섭한 마음도 금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난을 감내하며 조국 발전에 땀 흘리며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새해 동안 항상 동의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무궁한 번영과 용서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JTBC 회장님, 김영진 미래인 대표, 그리고 원정재단 김진부 이사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 이사장님, JPO님께서 받은 여러 가지 사랑 우정 오늘 많이 우정을 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전 홍재 비서님, 그리고 한애란 중앙일보 기자님, 또 공주고등학교, 여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꽃다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석이께서 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나오니까 몰라도 대표님의 행위는 마지막 순서를 이제 3회 상대 관계를